자, 오늘 라이브로 치료한 환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분 처음 상태 좀 보시죠. 그러니까. 자, 오늘 귀 쪽으로 가깝게 붙여서 올리실 거예요. 이거 똑바로 올리시라는 얘기. 올려보세요. 이거 벌리지 말고, 예. 올려봐요. 나 안 보이지? 올라가. 이렇게. 아파. 아이고. 안 올라가죠? 예. 옆으로 벌어지면 올라가는데, 예. 이렇게는 안 올라가요. 아파, 원래 이렇게. 똑바로 아프죠? 예. 내려보세요. 땡기고 아파요. 예. 아이고. 확 내릴 때 괜찮으셨어요? 아파요. 이번에 옆으로 올리실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시고, 그대로 올려보세요. 어디나, 아이고. 네. 자, 올려보세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더 쓰시죠. 이렇게. 이야, 아이고, 내가 아주, 예, 알았어요. 아이고. 천천히. 이제 팔에 힘 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팔에 힘 빼세요. 긴장 푸시고, 워낙 아프니까. 아이고. 열중시 한번 해보실게요. 아차. 열중시. 됐어. 이렇게. 그렇죠. 됐어. 살살 다시 오랬지. 아이고, 힘드시다. 자, 이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로즌 숄더 현재 진행 중인 환자입니다. 결과 좀 보죠. 괜찮아? 쭉 올려봐요. 어떠신가 봐요. 그렇지. 아, 이쁘다. 됐어요. 오늘 요 정도만 할 거고요. 아이고, 예. 내리세요. 예. 오셨을 때부터 영 났죠? 예. 아픈 것도 덜하고. 예. 옆으로 올리는 거 한번 보죠. 하나, 둘, 가보세요. 아이고. 너무 뒤집어졌어. 그냥 올려봐요. 다시. 여기 딱. 계속 가봐요. 괜찮으니까. 쭉쭉 올라가봐요. 겁내지 말고. 이 쭉 뻗으시면서 올리시면 돼요. 이제 뭐 더 안 봐도 되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저희 원장님께서 벌사이스트, 숄더 벌사이스트가 기본적인 진단명으로 나왔는데 그걸 기본으로 이분이 현재 아픈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프로즌 숄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현재 나이트 페인이 좀 심하시고, 그리고 팔 자체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90도 채 안 될 각도까지 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픈 그런 상태였죠. 자, 전형적인 숄더의 어떤 리커버리 프로세스로 보면은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스테이지 2가 더 많이 진행이 되는 상태, 빵빵해진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분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치료법은 부종을 줄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관절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 일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을 통해서 관절의 범위, 그러니까 소위 관절의 범위가 넓어지면 어깨 환자는 좋아지기 때문에 관절의 기능,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매뉴얼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을 과하게 실시를 하게 되면 더 무리가 와요. 그건 C5의 과민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나 매뉴얼, 기계적으로 움직여주는 걸로 관절의 범위를 억지로 넓혀가지고 개선도를 기대하는 거는 아주 그 좀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겠죠. 매뉴얼을 실시하고 운동 치료를 실시하건 간에 그 과정에서 C5의 과민화 현상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해보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무조건 통증 조절과 관련해서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통증 조절을 할 때 C5의 과민화 현상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통증 조절이 돼야지 되고, 그 통증이 조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관절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 다음 번이 뭐냐면 관절 범위를 넓히고 통증이 조절된 상태를 적어도 최소한 1차, 3일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것, 2차가 뭐냐면 2, 3주 정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치료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전형적으로 프로즌 숄더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통증 조절이 되지 않고 관절이 굳어져 나가게 된다면
이분은 적어도 1년 이상 고생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테이지 1이 조금 남아있고 스테이지 2, 리페어 스테이지가 한참 진행 중인 이 환자의 사례에서 통증 조절과 펑션, 기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만약에 한다면 이분은 3, 4주 정도밖에 안 갑니다. 1년 이상 고생하느냐, 단 몇 주 안에 끝내느냐의 큰 결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회 선생님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매뉴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 학회 치료죠. APCT를 위주로 해서 ERT로 해서 스웰링 및 통증 자체를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푼 상태에서 관절 범위의 증가를 먼저 기대하시고 그 상태에서 필요하다면은 아주 부수적인 어떤 정렬을 위한 기본적인 아이소메트릭 엑사이즈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특히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절대로 7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72시간 내로 다시 내원해서 통증 조절하는 치료 그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주고 적어도 2주에 3주만 버텨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찝찝한 엔드레인지 페인 정도만 남아있지 관절이 굳거나 통증 때문에 크게 고통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는 정렬 및 운동을 실시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매뉴얼을 실시를 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환자분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스케필러 외에 롬보이드 쪽, 그 다음에 C5, 나머지 ERT, 그 다음에 저희 학회 치료죠. 서브클레비스 주변으로 해서 안테르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주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C5의 과민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깊게 치료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와 리페어 스테이지 과정 중에서 현재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MRT나 MBT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임팩트 있게 말 그대로 컴페어가 될 정도로 임프루먼트가 일어나긴 하지만 문제는 집에 가면 분명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겁이 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하고 나갔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집에 가서 아파져 버리면 더 아픈 걸로 착각을 하게 되죠. 보통 그렇게 되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MRT나 MBT 하면 좋지만 초기 소위 인플라메이션이나 리페어 스테이지 한참 진행 중이고 특히 통증이 매우 심해서 메카니컬 페인 때문에 부분적인 LOM이 걸리는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MRT나 MBT 서두르지 않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시점이 되면 그때 MRT나 MBT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환자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팔이 자연스럽게 치료 도중인데 보시면 아까는 정면으로 플렉션, 그 숄더 플렉션 시켰을 때 9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요. 외전 각도 아까 이 어깨가 약간 밑으로 쳐져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을 들고 버티는 힘, 그 다음에 통증의 정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다음 럼보이드를 치고 레터럴 보드 쪽으로 한번 두들겨 줍니다. 이 부분은 LT 값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점점점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올라가는 각도가 아주 많이 좀 달라진 거를 볼 수 있겠죠. 외전 각도 마찬가지. 외전도 이제 90도에서 살짝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안 아파요. 이분이 지금 아픈 상태가 아니고요. 다음 C5 때려주는데 이분은 이 C5를 때려주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양쪽 TG 쪽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분이 이 과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과거력이냐면 이전에 아마 일을 하셨던지 하시면서 목 어깨 쪽으로 굉장히 말 그대로 곰 한 마리씩 안고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상당한 하중, 그래서 스트레스 긴장을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치고 났더니 기분 되게 이상할 거예요.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별 이상한 게 다 있어. 아들내미 이거 안 해주던가요? 시원하지? 예. 아우, 시원할 거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깨 치료 얼른 끝내고요. 어깨 치료 끝나고 나면 이 목부터 어퍼 티지 파트, 스캐플러 주변 파트 해가지고 아주 머슬셀 리어레인지먼트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집중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제가 도와준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90도 각이죠.
드디어 스캐플러 라운드에서 머슬 자체가 이제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무리 안 합니다. 투블레이드도 굉장히 양호해졌어요. 그 다음에 수프라스캐플러를 다시 때려봅니다. 아마 앞에서 처음 수프라스캐플러를 치는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해가 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수프라스캐플러 앞전에 앞부분에서 처음 칠 때는 굉장히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때는 신경 자체의 말 그대로 하이퍼 센시티비티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됐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외부적인 자극도 그 C5에 반응을 하고 몸에서 통증으로 인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중간중간 과정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수프라스캐플러를 때릴 때는 전혀 아픈 거를 못 느끼고 오히려 아주 개운해 했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때리고, 자, 이렇게 좀 이쁘게 올라가죠? 아까 처음 올라갈 때 9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됐습니다. 옆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 이뻐요. 지금 욕심을 사실 안 부린 거예요. 본래대로 하자면 거의 귀에 가까운, 거의 풀 ROM에 가깝게 제가 맞춰주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더라고. ERT로 이제 릴렉세이션 테라피를 하게 되겠죠? 하고 나면 환자는 아까 처음 보여줬던 것처럼 범위가 슉 올라가는 게 아주 이쁘고요. 예, 이쁩니다. 패스. 외전 각도도 슉 보면 메카니컬 페인 때문에 아픈 상태였지 이분이 관절 자체는 아직까지는 덜 굳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통증 조절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범위를 이만큼만 유지해주고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매뉴얼을 들어갈 때 이분은 관절이 굳지 않는 거지. 그러면 프로즌 숄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아플 때는 매뉴얼 하지 마시고 아플 때 운동 치료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C5의 과민화 그리고 이렇게 아플 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와 리페어 스테이지 두 가지가 공존 그 중에서 리페어 스테이지 쪽으로 편중된 좀 편향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럴 때는 일단은 통증 조절에 집중하시고요. 통증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관절의 기능 그 ROM이 증가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치료해 나가시는 게 좋다. 예, 그게 최소한 70시간, 길게 잡으면 2, 3주 정도는 끌고 나가 주시면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관절이 굳지 않는다. 관절이 안 굳으면 수주 안에 치료가 끝난다. 만약에 그걸 실패하게 되면 초기 대응이 실패하게 된 거고 그렇게 초기 대응을 실패해 소위 통증 조절도 안 되고 관절이 굳어버리면 이분은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흔히 얘기하는 프로즌 숄더 환자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자신감 있게 달려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WCN이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병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걸 만약에 컴퓨터로 보신다면 훨씬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단 게시자 이름 있죠. 게시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CN이 코리아라고 써 있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막으로 저희 그 카페 주소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대한 가장 기준은 사실 제가 됩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가장 맞는 좋은 치료 접근법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치료 접근법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치료법까지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